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완성반 27강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27강부터는요, 이 기초완성반, 그러니까 모든 명리의 기초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오늘부터는 용심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용심법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라서 오늘 이 용심법 첫 번째 시간은 대략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신의 종류, 그러니까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강 진행서부터 이제 용심법 중에서도 우리가 꼭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 격국용심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27강은요, 명리학에서 자주 듣게 되는 얘기인 용심법, 용심법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개념으로 좀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 이 사주 찾아 산말리를 하는 이 사주의 비법을 찾아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뭔가 운명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절대적인 규칙이나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운명의 비밀을 푸는 절대적인 비법을 알게 되면 초절정 고수가 돼서 사람들의 사주를 내가 다 확확 풀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환상이에요. 왜 환상이냐면요. 마치 미국에는 미국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법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법이 있고 뭐 아랍에는 아랍법이 있는 것처럼 각자 개인들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운명 규칙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운명 규칙이 저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저 사람한테 적용되는 운명 규칙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정확히 잘 들어맞는 운명 규칙은 반대로 대중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중적으로 잘 들어맞는 운명 규칙은 개개인의 디테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인간은 숨을 쉰다. 이거는 공통적인 규칙이지만 모든 인간은 착하다. 모든 인간은 나쁘다. 이런 규칙은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리학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리학의 절대 규칙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누군가에는 잘 맞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잘 맞는 절대 법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제약회사에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만들려고 하지만 어떤 약은 어떤 병에는 특효지만 어떤 병에는 오히려 쥐약이고 효과가 없을 수 있고 그런 등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사전 얘기를 하냐면은 이 명리학에서 뭔가 비법을 찾는 사람들이 내가 바로 절대 비법 용심법을 찾아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명리학계에서는요, 대중적인 용심법만 대충 추려도 한 6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 기준에선 4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기준에선 6개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한 6개 정도 뽑으라고 하는 게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격국용신, 억부용신, 조후용신, 통관용신, 병양용신, 전왕용신 이 6개만 배워도 머리가 터지겠네요. 자, 이런 6가지의 대중적 보편적 용심법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아예 숫자를 셀 수도 없는 각종 특수격 사주들이 있습니다. 특수격 사주들. 변격이라고 하고 특수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종격, 뭐 흔하게 말하는 이 뭐 종황격, 종합격, 종재격, 종살격,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뭐 기타 가종격, 특별격 해가지고 요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이거는 마치 대중적인 술인 뭐 소주나 맥주, 뭐 오비 맥주, 뭐 하이트 맥주 이런 형태는 상표만 되면은 나도 이즈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서만 파는 칵테일 같은 게 있죠. 칵테일은 여러 가지 술을 섞어가지고 독창적인 개성을 갖춘 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칵테일들은 대중적인 칵테일들 있잖아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피나콜라타, 뭐 하와이안 블루, 뭐 이런 등등의 어느 정도 알려진 칵테일이 있는가 하면은 칵테일집에 가면은 저마다 칵테일집 주인들이 만드는 자기만의 칵테일들이 있습니다. 뭐 와이프 이름으로 붙인 칵테일도 있고 자기 딸내미 이름이나 자기 아들내미 이름으로 이름을 붙인 뭐 말똥이 칵테일 뭐 이런 식으로 요즘 한국식 이름을 갖춘 칵테일도 많아요. 그거는 그 집에서만 먹히는 칵테일이야. 그 이름을 다른 칵테일집 가서 그 칵테일 주세요. 그럼 먹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명리업계가 현재 보편적 명리업계 뭐 대한민국 상황으로 보자면은 대체적으로 이 용신법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6개의 용신법. 사실 그 대중적인 걸 덧법은 한 3개 정도예요, 3개. 3개 정도로 많이 쓰여지고 나머지 3개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근데 대중적인 용신법 쓰는 사람이 절반에 나머지 절반은 자기만의 특별한 용신법을 씁니다. 마치 우리 가게에서만 판매하는 어떤 특별한 배합을 갖춘 술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만의 칵테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성을 갖추고 있는 거야. 보통은 자기 고객이나 자기에게 해당되는 명리 규칙이고 이게 다른 동네에 다른 상황, 다른 시대로 가면은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누군가의 사주는 완벽하게 풀어내지만 다른 사람의 사주는 완벽하게 틀리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치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정확히 맞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용신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은 용신법은 만능 열쇠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죠. 자, 근데 용신에 대한 관점에서 용신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명리학계의 첫째, 용신 만능론. 둘째, 용신 무용론. 세 번째, 절충론 정도입니다. 호신쌤은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간사하게도 절충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다 보면은 이 사주는 조우적 관점이 중요하겠구나. 또는 어떤 사주는 이 사주는 억부적 관점이 좀 필요하겠네. 이 사주는 조우나 억부적 관점으로 풀기 어려운 사주고 이 사주는 전체 사주를 스토리텔링 해야 되겠네. 사실 호신쌤이 쓰는 거의 만능 열쇠는 스토리텔링적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서 이거를 내 삶의 어떤 미션이나 퀘스트적인 체험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측면인 건데, 근데 사주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저런 관점으로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근데 열쇠라는 것도 요즘엔 열쇠가 다양해가지고 뭡니까? 전자식 키패드를 가진 열쇠가 있어. 카드를 대야 돼. 어떤 데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돼. 어떤 데는 재래식으로 이렇게 열쇠를 막 쑤셔 넣어. 근데 열쇠도 둥글게 생긴 거 있고 납작하게 생긴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야. 그러면 열쇠를 탁 보고 이거 카드키구나. 이거는 번호 방식이네. 이거는 자기 태그 방식이네. 요즘 어떤 집은 눈으로 막 이렇게 눈을 들이대면 막 이렇게 눈을 체크해가지고 뭐 문이 열리기도 해. 요즘 지문 방식도 쓰죠. 지문도 돼. 그럼 열쇠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만능 열쇠가 어딨어. 그러면 이거는 지문 방식이구나. 이거는 안구 방식이구나. 이건 카드키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주에도 한 가지 열쇠 방식이 아니라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나는 그냥 하나의 키로 다 해결할 거야 라는 관점보다 좀 여러 개의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도둑놈이 남의 집을 털 때 옛날 영화에 보면 도둑놈들이 보통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니. 그래서 몇 개 열쇠 꾸러미를 꼽아보고는 뭐야 이거 수제 열쇠야? 그럼 갑자기 철사를 이렇게 그냥 막 해가지고 철사로 뭐 이렇게 오핀으로 쑤셔 넣는 것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사주를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절대 만능적인 용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이 용신 만능론에 빠지지 말자. 그 용신 만능론, 그렇다고 또 용신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용신 부정론도 내가 보기에는 좀 심해. 그렇게 치면 용신 부정론으로 치면 아예 용신론은 배워서는 안 된다. 용신론은 백해무익이다. 용신론은 쓰지 말자. 라는 측면인데 아니야. 필요에 의해서 용신적 관점으로 사주를 바라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실전사주반에서 사주를 해석할 때 가끔 용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로 용신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용신이라는 게 되게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글자, 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용신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굳이 용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떤 관점에서 용신인가, 어떤 관법으로 용신인가에 대해서 보통 밝히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제가 쓰는 제한적 용신법은 보통 격궁용신이에요. 그래서 격궁용신 정도는 배워야겠지만 다른 용신법에 대해서 너무 침착할 필요는 없다. 집착할 필요 없다. 내가 용신법을 몰라서 지금 사주를 못 푸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명리학을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명리를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용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 몰라요. 스승님이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 나도 용신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안이 있는데 명리 기초자들 사이에서는 용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명리 프로들이나 명리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나와 관법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용신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싸우거나 다투는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용신의 이건 마치 저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만나서 누가 진짜 신인가를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용신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좀 사족이 길었는데 용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용신 만능론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용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부자가 돼봐야 부자를 욕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뭐 불륜을 저질러 봐야 불륜을 욕할 수 있다. 경험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지 말자. 뭐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자, 사주 용신론 개요. 용신은 만능열쇠인가? 자,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용신이라는 말의 단어를 좀 보도록 하죠. 용신이라는 말의 용자는 한자로 여기 있는 요 그물처럼 생긴 쓸 용자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용신이라는 말은 쓰는 글자, 내가 지금 사주 8글자에서 주로 쓰여지는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다시 할게요.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뭐 적이 참호 속에 숨어 있다? 그럼 수류탄을 쓰시오. 적이 지금 돌격해오고 있다? 빨리 총을 쏘시오. 그런 거죠. 적들의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럼 빨리 통신기를 들고 본부에다가 쓰시오. 그럼 무전기를 쓰시오. 그러면은 뭐 내가 지금 총을 맞아 다쳤다? 그럼 응급 키트를 쓰시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쓰는 용도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8개의 아이템 중에서 이런 상황에선 이 글자를 쓰고 저 상황에선 저 글자를 쓰고 라는 용도예요. 근데 오직 하나만 쓰여지고 나머지는 쓰여지지 않는 것일까? 아니에요. 다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글자예요. 하지만 보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리학에서 용신이라는 개념을 넓게 보자면 주로 쓰여지는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용신법도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이 있어요. 넓은 개념은 좀 넓은 범위까지 이렇게 폭넓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이제 좁은 범위라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작게 나가서 설명을 하는 용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용신론의 개념이 넓은 범위로 보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속적인 관념은, 명리를 하시는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평범한 관념은 뭔가 이 사주의 핵심 아이템, 반드시 써야만 하는 뭔가 절대적인 중요 키포인트, 그러니까 뭐 핵심 포인트, 핵심 인자, 핵심 글자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사주의 핵심 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자면은, 첫 번째 관념은 핵심 인자, 넓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핵심 인자. 두 번째 관점은, 이건 사실 좀 오해적 요소가 많은데, 좋은 글자. 좋은 글자. 어떤 사람은 순서가 뒤집혀 있기도 해요. 좋은 글자 1순위, 핵심 글자 2순위. 근데 좋은 글자하고 핵심 글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사주의 핵심 글자와 좋은 글자를 찾으면 내가 내 사주를 좋게 바꿀 수 있다. 내 운명을 좋게 바꿀 수 있다. 그럼 핵심 글자나 좋은 글자를 망가뜨리는 운이 오면 나쁜 운인 거고, 그 글자를 키워주거나 생해주는 운이 오면 좋은 운인 거고,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운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신론은 아무래도 운을 보는 관점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넓게 보는 관점인데, 근데 좁은 관점에서 보자면은 각각의 용신법마다 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이거는 마치 맞선을 보러 간 자리에 상대의 이성을 어떤 면을 중요하게 보느냐가 개인의 취향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선 경제력이 최고죠. 경제력. 두 번째는 좀 외모가 괜찮아요. 세 번째는 직장이 괜찮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품이 중요하죠. 집안이 중요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옷의 꼬라지가 중요하죠. 아니요, 전 다 필요 없고 느낌이 와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보는 관점들이 많죠. 대체로 남자들은 좀 단순한 편이고, 예쁘냐 안 예쁘냐.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사주의 용신이라는 핵심 포인트가 개인마다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절대 규칙을 정해놓지 않고 각자 자기의 우주에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신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매우 넓은 범위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용신법 중에서
딱 한 가지인 격국용신법만 용신 정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계산적으로 용신이 나와요. 격국용신법은. 이 격국용신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용신법들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피상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억부용신 이런 계열들. 아니 억부용신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사주에다가 이렇게 번호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저 월지는 30%, 뭐 일지는 20%, 뭐 연지나 시지는 10점씩 매겨가지고 종합 점수가 높은가를 보고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성과 비겁이 많으면 신강한 거고 식재 관이 많으면 신약한 거 아닙니까?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주 10개 중에 7, 8개가 극단적으로 신강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신약하거나 하지 않고 다 그 중간 어딘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를 이쪽으로 보느냐 이쪽으로 보느냐가 매우 주관적이에요. 이거는 마치 한 반에 2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쳐요. 한 반에 20명의 아이들 중에서 명백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명백하게 공부 못하는 아이는 반에서 앞에서 1, 2, 3등 하는 아이와 뒤에서 1, 2, 3등 아이는 명백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1등만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꼴등만 아니면 괜찮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반에서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2등, 13등, 14등, 15등 한다고 쳤을 때 그 애네들은 공부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중간을 딱 나눠서 10등 이상은 9등까지는 잘하는 거고 10등부터 못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입니까?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다 헛겁니다.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유 저 꼴등만 아니면 다 잘하는 거죠. 뭐 이런 뭐 너그러운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 정도 하는 거야. 5등부터 15등 사이는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중간이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는데 이 중화억부론에서는 중간이 없어. 신강 아니면 신약으로 구분을 하래.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신강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선 신강이고 어떤 상황에선 신약인데 이걸 다 퉁쳐가지고 신강이나 신약으로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주가 신강, 신약, 중화, 억부론으로 명백하게 이 사주는 인비용신이고 이 사주는 식재관이 용신이다라고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이게 되게 말초적이고 원초적인 요소로 신강신약으로 대체로 또 신강신약론의 맹점이 신강하면은 좋다고 얘기를 하고 대체로 신약하면 되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오묘하게 또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척하면서 결론으로 듣고 보면은 아 뭐야 신강 만세잖아 신약은 나가 죽었다는 소린 거고 결국 그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신강신약론이 요즘 2000년 이후에 들어서 사주 명리계에서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용신법 중에 하나예요.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 전에 가장 많이 가르친 용신법이고 가장 많이 활용된 용신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용신법이기도 해요. 자, 용신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주로 많이 쓰이는 6가지 용신법이 있고 주로 사용되는 6가지 용신법 격국용신,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양용신, 정황용신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비중으로 제가 저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장 적게 활용되는 비중으로 제가 밑에다 놨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밑에는 특수격 또는 병격 또는 외격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주 용신법 외에 기타 격들이 있습니다. 뭐 종격류, 뭐 종황격, 종합격, 종재격, 종살격 이거는 이제 십성으로 어떤 십성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는 거고 그쵸? 재성이 많이 있는 사주는 종재격이라고 그러고 관성이나 편관이 많이 있는 사주는 종살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곡직격, 염상격, 가세격, 종역격, 윤학격 같은 경우는 십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행론적으로 뭐 수가 많으냐, 목이 많으냐, 금이 많으냐를 가지고 사주의 특징을 잡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격국론, 이 용신법이라는 거는 사주의 일정한 패턴을 분석해서 이 패턴에서 어떤 중요시하는 어떤 핵심 인자 글자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게 너무 주관적이라서 통일이 되지 않고 명리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리가들 사이에서 용신 얘기를 하면은 서로 멱살 잡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마치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하듯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저하고 같이 이 6개의 주요 용신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신론에 갇히지 마라. 용신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공부하고 알고 가는 내용이지만 용신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용신이 만능은 아니다. 반드시 용신법적으로만 풀어야 돼서는 안 된다. 같은 형태로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주요 용신법 6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앞에 있는 3가지가 그중에서도 더 많이 쓰여지는 주요 용신법입니다. 자, 격국용신, 억부용신, 그 다음에 조우용신. 이 3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중요도에 있어서도 명리가들마다 서로 의견이 달리기 때문에 어떤 명리가는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조우가 제일 중요해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용신이 저기 억부용신이 중요해 하시는 분도 있고 격국용신이 중요해 하시는 분도 있고 야 용신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견해를 존중을 해야 되는 거지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3가지 용신법의 개요 좀 보죠. 격국용신, 억부용신, 조우용신. 이 3가지 용신법은요. 이 명리학의 3대 보서라고 하는 이 3개의 책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격국용신은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로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주요 관법이고요. 다음이 억부용신은 적천수라고 하는 명리학계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근대 명리학, 신법이라고 하는데 이 명리학도 고법이 있고 신법이 있거든요. 고법이라는 거는 한 1500년대 이전에 사용되던 어떤 연지를 기준으로 주로 띠를 가지고 그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고법이고 신법은 대체로 이 자평 선생님이 1500년대 이후에 만들어서 8글자를 다 보면서 주로 일주를 중심, 일주나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이 명리관법을 신법이라고 하는데 이 신법 체계에 있어서 3대 보서라고 하는 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3대 보서, 어떤 분은 뭐 5대 보서 해가지고 다른 여러 책들을 더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 억부용신은 주로 적천수라고 하는 명리학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 보통은 사상의 기원을 만들고 있는 책인데 이 적천수라는 책에서 주로 설파하는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조우용신이라고 하는 책은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인을 하고 있어요. 이 적천수하고 난강망은 둘 다 저자가 미상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후에 번역자라든가 해석자들이 많이 해석을 해서 주로 번역한 사람들이 뭐 임철조라든가 뭐 설하고라든가 이런 그 책을 해석해서 자기 주석서를 만드신 분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원 저자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 조우용신은 주로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데 이 난강망은 주로 자연법을 설파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책이 주로 이 3가지 용신론에 기반이 되고 있는데 서로 사주를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격국용신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용신법은 격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격이라는 말은 한자로 격식격, 형식격 이런 거를 따라 말하는 거고요. 요즘 현대적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카테고리 분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영화는 무슨 장르입니까? 뭐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뭐 경제 드라마입니다. 뭐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뭐 심리 추리 소설입니다. 뭐 SF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장르로 구분을 하죠. 그런 것처럼 격으로 나누다, 어떤 형식으로 사주를 나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주를 일정한 형식으로 분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격국론에서는 이 전체 50만 가지, 한 52만 가지, 남녀 따로 구분하게 되면 100만 가지가 넘는데 이 남녀를 통합하게 되면 한 52만 가지의 사주의 유형 중에서 이 사주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이거를 크게 10정격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 분류법도 10정격으로 분류를 하는 분도 계시고 8정격으로 분류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냥 좀 포괄적으로 봐서 넓게 봐서 10정격, 좁게 봐서 8정격, 더 넓게 보면은 특수격, 외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주의 내격이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이거를 8개나 10개로 분류를 해요. 흔히 들어보는 뭐 정관격, 뭐 정제격,
뭐 정인격, 편인격, 뭐 인수격, 뭐 식신격, 상관격 이런